김정은이 체중 130kg의 초고도 비만이라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4년 사이 무려 40kg이 증가한 것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과 폭음, 폭식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님 모시고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한눈에 보기에도 김정은이 과체중임을 알 수 있는데 130kg이 넘는다고 지금 국정원이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중량이 우선 많이 나가면 혈관, 심장 여기에 이제 상당히 그 압박을 주게 되는데 또 그 가문이 김일성, 김정일 다 심근경색, 심장 이상으로 다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이 이제 82세에 죽었고 김정일이 69세에 죽었는데 물론 뭐 김정은이 아직 30대 초반이니까 뭐 죽을 꼭지의 당장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30kg면은 북한의 보통 30대 청년의 2배 그리고 10대 중반 청소년 3명을 합쳐놓은 것만큼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민재 앵커가 얘기를 했지만 원인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폭식하고 폭음하고 여러 가지 불면증도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정말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리고 나이가 일단요. 여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좀 그 안에서 압박감이 크다 보니 좀 그런 부담에 시달리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런 점이겠죠. 지난 4월 12일에 이제 평양을 다녀온 전 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는 그 앞에서 후지모토 겐지 앞에서 김정은은 내가 와인을 하룻밤에 10병도 넘게 먹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스트레스. 젊은 지도자로서 감당해낼 수 없는 아주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 말하자면 경험은 없죠. 군대 한 번 갔다 온 적 없는 군복을 입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지금 최고사령관으로서 또 최근엔 뭐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정군을 지휘해야 하는데 그 모든 걸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이제 소련에서 그 브레즈네프가 죽은 다음에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이런 사람들이 올라섰는데 이 훈련되지 않다 보니까 1년 안에 다 죽었습니다. 네. 이것은 그만큼 전체주의 국가에서 독재자가 얼마만큼 업무량이 폭주하고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험이 좀 있지만 김정은은 경험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성태까지 초용하고 지금 김여정이라고 하는 28세 여동생 하나 믿고 지금 북한을 끌고 가는데 아무리 작동이 좀 중지된 북한 체제라고 합니다마는 김정은이 그것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중압감에 시달린다는 거죠. 네. 앞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김정은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도 모두 비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가족력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가족력 때문에 이제 김정은이 뭐 이거 쿠데타보다도 지금 뭐 건강 이상으로 쓰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 이 세 사람은 북한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지도자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먹고 가장 최고로 대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의 부귀영화의 절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와서 뭐 아까 고아원 방문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비교적 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또 거의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의 지도자들은 무슨 골프를 하거나 뭐 승마는 뭘 가끔 합니다만 네. 정기적으로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심장, 혈관 이런 데 이상이 많았는데 지적하신 대로 김일성, 김정일도 그런 걸로 사망했다. 이런 점이 사실 김정은에게 좀 경고되는 바가 많죠. 네, 그 잘못된 식습관도 있고 지금 짚어주신 가족력까지 있다면은 오히려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싶은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최고 지도자면 가장 뭐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주변에서 영양 식단이라든가 건강 관리를 정말 최고 밀착해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북한은 그런 기관이 따로 없나요? 그런 게 있죠. 김일성 때 이제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수무강 연구소요? 예, 만수무강 연구소. 그러니까 완전히 만세까지 살라는 그 만수무강 연구소인데 이걸 만들어서 이제 김일성, 김정일까지 다 건강 관리를 하고 몸보신에 좋은 건 뭐고 뭐 정력제에 좋은 건 뭐고 이런 걸 아주 전문적으로 몇천 명이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것이 김일성이 이제 90
2014년 7월 8일 날 죽고 며칠 있으면 이제 김일성 사망일이 옵니다만은 또 김정일 때도 그게 어느 정도 작동을 했는데 지금 아마 이름도 좀 바뀌고 규모도 조금은 축소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기관과 임상학 실험 말하자면 생물학 계통의 학자들, 석학들이 거기다 모여 있지만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지금 약간의 그 행태학적으로 볼 때 이게 좀 폭군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네. 막 처형하고 총살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히 지금 김정은 옆에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담배도 뭐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걸 권해야 되는데 그걸 권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고 적어도 이제 이설주 정도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설주도 또 나이가 어린 부인이고 거기다 뭐 지금 김경희가 뭐 거의 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고모가 이제 장성택 예. 초영의 고모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에게 지금 건강에 대해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게 아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뭐 내부 쿠데타라든지 뭐 전쟁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 건강부터 걱정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지금 뭐 쿠데타 위협도 이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너무 오래 밑에 있었고 또 지금 김영철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몇몇 지금 별다른 사람들을 위험 인물로 봅니다만은 북한 체제라는 건 그만큼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경호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적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폭음, 폭주 이런 걸로 인해서 혹시 그 가족력이 내려오는 대로 심장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김일성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중량을 그냥 겁도 없이 불리고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쿠데타보다 더 무서운 자신에 대한 공격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최고 지도자 건강에 경고등이 켜진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경제 상황도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우리 돈 300억 원 이상을 받고 조업권을 팔았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참 대북 제재 이후에 외화벌이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죠. 이게 특히 아마 군부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좀 국가안전보위부나 이 인민무력부나 이런 특수기관들이 특혜를 받고 외화벌이를 해왔는데 예. 지금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이걸 목줄을 조이니까 아마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갈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소해 NLL 개선의 5억건을 지금 팔았다고 우리 정보기관이 밝혔는데 네. 그것은 아마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어선들이 북한 용에 들어가도 과거에는 북한군이 막 잡아다가 막 때리고 고문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절대로 없이 오히려 보호해 준단 말이죠. 이런 걸 볼 때는 5억건을 팔았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고 어쨌든 군부나 지금 뭐 북한의 어떤 특수기관을 비롯해서 광업, 석탄 모든 분야가 이 돈의 그 제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지금 바닥까지 팔아먹는다면은 뭘 또 팔아먹을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일 텐데요. 그런데 이 조업권을 중국에 넘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과거에도 아마 부분적으로 넘겼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이번에 아주 이게 노골화돼서 판명이 났습니다만 뭐 광산 그다음에 이제 동해안에도 일부 오장을 뭐 중국이 와서 양식한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100% 확인할 길은 없고 그다음에 뭐 광산 이런 또 낮은 선봉 지역의 일부 지역 이런 것까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지역 그 광맥 석탄 이런 걸 이제 넘기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경제권 북한의 경제권을 장악하는데 중국이 절대 소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 계속 얼마 전까지 중국 어선이 싹쓸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 관련해서 그 원인으로 혹시 북한이 조업권 내답한 건 아닌지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진 거잖아요. 문제는 근데 우리의 어민뿐만이 아니고 정작 북한 당국의 어민들까지도 피해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이 북한 주민들은 그 전에 이제 소해 일대에서 꽃게라든지 뭐 이걸 잡는데 군부에 밀려서 거기서는 아주 군부가 어민들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팔아서 자기네가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민들을 통제했는데 지금은 중국 어민들한테는 팔아서 오히려 허가해주면서 북한 자체 인민들이 나와서 잡는 건 더 통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해 지역 그 북한 주민들이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데 가끔 뭐 서해안에서 그 가족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매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앞으로 이런 탈북하는 어민들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면 탈북하는 이런 현상도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자, 이에 더해서 이제 북중 관계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추대 축전을 보냈다고 하는데 좀 훈풍이 부는 기미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그 비교적 빠른 시간에 보냈다는 것은 뭔가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고, 물론 이것이 뭐 진정으로 북한이 이뻐서라기보다도 북한의 그 최근의 안보적인 전략적 가치가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대항하는데 북한의 안보적 가치를 좀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가 높아가는 것이 결국 북한이 또 약간 숨통을 틔워주는 결과가 되는데, 결국 북한의 이번 그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의 직책은 이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 총書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바로 이 주석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주석 때 자기도 주석,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해서 잽싸게 그 서한을 보낸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김정은이 어떻게 뭐 베이징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성과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 보니까 7월 11일이 북중 우호 조약 체결 55주년이더라고요. 또 이달 말에는 그 북한식 표현으로 전승절 되는 날인데, 참 기념임들 통해서 혹시 북중 관계 조금 더 긴밀해지면서 저희가 그 예상하는 혹시 김정은이 방중할 가능성까지도 점쳐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7.27은 소위 북한이 말하는 전승 기념일이고, 아마 김정은이 그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모안영, 모태동의 아들 묘지도 방문하고 뭔가 좀 파격적인 중국에 대한 뭔가 우호적인 조치를 취할지 기대가 되고 있고, 방중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그 퍼레이드에 가셔서 가장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한의 최영애는 제일 귀퉁아리 서고. 네네. 아마 이제 10월, 제가 그래서 당장 뭐 7.27쯤 돼서 김정은이 방중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건대는 아마 9월 9일이나 10월 1일이나 10월 1일이 이제 중국의 국경절이니까 그때를 전후해서 아마 북중 관계가 좀 무르익는다면은 김정은이 중국 방문도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